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세 이하 아시아 국가대표 최강팀을 가리는 AFC U20 아시안컵이 개최되어 현재 대회가 진행 중이고, 이번 대회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중국 대표팀의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 가능할지 그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는 대회인데, 중국 대표팀은 대표팀 감독이 결승까지 갈 것이라는 설레발을 쳤음에도 결국 8강전에서 탈락을 당하면서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고, 이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설레발 친 감독과 중국 대표팀의 월드컵 실패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2025년 2월 2025 AFC U20 아시안컵 대회에 돌입해 U20 월드컵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대회는 벌써 조별 라운드가 마무리되고 8강전에 돌입하면서 후반부로 접어들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대 중국, 대한민국 대 우즈베키스탄, 호주 대 이라크, 이란 대 일본으로 8강전 대진이 완성되었고,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는 8강 상대는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이지만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간의 경기는 우리 대표팀이 4강전에 진출할 경우 만날 팀이 결정되는 우리 대표팀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 대표팀의 경우 아시안 무대에서조차 강팀으로는 보기 힘든 축구적인 레벨을 갖고 있는 팀이고, AFC U20 아시안컵에서도 최근 5번의 성적을 살펴보면 3번이 조별 라운드 광탈, 2번이 8강 진출 후 8강전에서 바로 탈락을 당하면서 월드컵 출전권이 주어지는 4강 무대에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린 적이 없는 수준의 팀인데, 이번 2025 U20 아시안컵은 중국에서 개최가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홈 어드밴티지를 바탕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대회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정말 간만에 U20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대회였는데요.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놀랍게도 이번 대회 첫 경기부터 아시아에서 강팀으로 손꼽히는 카타르 대표팀을 2대1로 격파하면서 이변을 일으켰고, 2차전 키르기스탄 대표팀을 상대로는 무려 5대2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대량 득점을 통해 2승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켰는데요. 물론 중국 대표팀은 3차전 호주 대표팀에게는 1대2로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호주 대표팀을 상대로 1대2라는 스코어는 사실상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선전이라고 할 수 있었고, 확실히 중국 대표팀의 이번 대회에서의 기세는 다른 대회와는 분명 달랐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세는 어제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도 이어졌는데, 중국 대표팀 선수들은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아 정말 미친듯이 경기장을 뛰어다니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보다 압도적인 활동량과 압박을 보여줬고, 사우디 대표팀 선수들이 볼을 잡을 때마다 사정없이 달려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인 끝에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고, 사실 경기 내용은 중국 대표팀이 최소 2골을 넣을 수도 있었던 전혀 예상치 못한 중국의 정말 놀라운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미동 선수는 중국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선수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위협적인 돌파를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결국 후반전 초반 왕미동 선수는 또다시 개인 돌파를 통해 사우디 수비진을 무너뜨리면서 PK 찬스를 만들어냈고, 중국으로서는 찬스는 나온 데 비해 골이 안 터지는 답답함을 해소할 정말 완벽한 기회를 잡았지만, 충격적이게도 중국은 키커로 나선 리우 체뉴 선수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슈팅으로 골키퍼에게 박히면서 PK 찬스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3분에도 중국 대표팀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PK를 실축한 리우 체뉴 선수가 땅볼 크로스를 헛발짓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사실상 2골이나 넣을 수 있는 기회를 혼자서 다 말아먹고 말았는데요. 결국 계속된 기회가 왔을 때 득점을 터뜨리지 못한 중국은 후반전 추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의 한 번의 찬스에 무너지는 결승골을 허용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이번 8강전 경기를 0대1로 패배하게 되면서 이번 U20 아시안컵에서 8강 탈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중국으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완전히 후드에 패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막판에 골을 허용하고 패배한 결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고, 실제로 중국 대표팀의 유르제비치 감독은 중국 대표팀이 결승전에 올라가는 것만 생각 중이라면서 거만한 설레발을 치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중국 대표팀의 패배 및 탈락 후 중국 언론으로부터 박제가 되면서 다시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2월 22일 생중계된 U20 아시안컵 8강전에서 중국 U20 대표팀은 사우디 U20 대표팀에게 마지막 순간에 패배해 8강전에서 탈락하게 되어 U20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전 중국 U20 대표팀 감독인 유르제비치 감독은 경기장에 도착하여 인터뷰에서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지만, 이 경기 후 중국 U20 대표팀은 불행히도 탈락했다. 중국 대표팀이 U20 월드컵 대회에 마지막으로 참여한 지 20년이 흘렀다는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유르제비치 감독은 경기 전에 8강전은 결승전 전에 작은 한 걸음일 뿐이다. 내 눈에는 그게 전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통과하더라도 그냥 결승전에 더 가까워진 것뿐이다 라고 답했다. 하면서 중국 대표팀의 유르제비치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결승전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지 고작 8강전을 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인터뷰를 남겼었는데,
이 인터뷰는 중국 대표팀이 패배를 당하자마자 다시금 보도가 되면서 중국 팬들에게 알려졌는데요.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당연히 설레발을 친 유르에비치 감독에게 엄청난 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치는 왜 선수 교체를 하지 않았을까? 류신타이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자주 기회를 낭비하는 듯했다. 키르기스탄과의 경기에서 30분에 2골을 넣은 주팽이로 교체하지 않은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일까? 슈팅 능력과 헤딩 능력이 침착해서 많은 기회들 중 몇 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충분히 득점을 터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필드 위에서 코치로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이 코치가 최악인 점은 그가 9번 선수를 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9번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지쳐 있었다. 유르제비치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에 대한 큰 대가를 치렀다. 중요한 것은 해외 유학을 꿈꾸는 이 아이들의 꿈이 기본적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이 노인은 실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정말 화가 난다. 아는 척하면서 고집을 부리다니. 어쨌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라. 빨리 나가라. 가짜 코치. 세계 축구의 초점은 오래전부터 동유럽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는 해고되어야 한다. 이 코치는 현장 적응력이 부족하고 성격이 완고하다. 그가 팀을 이끌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이번 세대 선수들이 있는 중국 U23팀은 아마도 희망이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방금 이 코치의 이력을 봤는데 별로 좋지 않았다. 난 그의 수준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허세 부리는 법만 알고 현장 적응력은 사우디 감독보다 훨씬 더 떨어지네. 코치는 이 경기에서 더 큰 실수를 했다. 류청이는 분명히 멍한 상태였지만 그는 선수를 교체하지 않았다. 교체의 주저에서 우리가 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신의 이 작은 발걸음이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쓰레기 같은 코치는 가장 큰 실패다. 선수를 바꾸지 마라. 난 세르비아 축구가 강력한지 전혀 모르겠다. 왜 우리는 항상 세르비아인 코치를 고용할까? 유르에비치 정말 엉망진창이야. 세르비아 감독의 전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는 선수를 보수적으로 기용하고 교체한다. 청소년 팀은 일본이나 스페인 감독을 기용해야 한다.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현장 지휘 능력도 없어. 당신이 일찍 죽는다면 어쩌면 중국 축구가 더 좋아질지도 몰라.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설레발을 친 유르에비치 감독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면서 쓰레기 같은 감독이라는 맹비난을 보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번 세대가 그나마 가장 황금기라고 불리는 세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인데, 중국이 시진핑과 함께 한창 축구 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을 시기인 2010년대 초반, 당시 4살 5살 하던 유소년 아이들이 중국 축구의 발전하는 시스템과 함께 같이 성장해온 거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는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선수들이 나름대로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4강전에 진출할 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상대하게 되었는데, 사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은 오늘 중국 대표팀에게도 압도당하는 정말 엄청난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충분히 경기력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강점만 넘으면 결승전까지는 정말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중국 축구의 사례를 보면 돈만 쏟아붓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중국의 이러한 상황은 월드컵 출전국 숫자가 확대되는 그러한 어드밴티지가 생겨도 월드컵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